지금보다 4배 정도 올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계산하는 건 그렇게 떠요. 이 두 개가 크게 나오는 게 아니야. 진짜 이 두 개를 무조건 보거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5월 4일 신나는 월요일, 국내장은 이제 끝난 것 같고 오늘 하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국내 원래는 그 한국조선해양이랑 맞나? HD 그거랑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 3개 들고 있었는데 오늘 그 한국조선해양이랑 삼성전자 그냥 매도 쳐버리고 하이닉스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11.8% 올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저는 항상 EPS랑 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3년, 그러니까 2028년 컨센까지 제가 벨리 AI라고 거기서 컨센을 보면서 해요. 애널리스트들 컨센서스를 항상 참고하면서 보는데 28년까지랑 지금 26년도 예상 EPS랑 해가지고 계산해서 보니까 솔직히 조금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대략 지금보다 4배 정도 올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계산하는 건 그렇게 떠요. 솔직히 저도 조금 웃음 나오고 어이없긴 한데 지금 여기서부터 대충 얼마냐 제가 계산한 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컨센을 기반으로 계산한 겁니다. 단순히 EPS만 보고. 그래서 보니까 700 몇만 원이 나와, 적정가가. 그 28년도까지 성장을 기반으로 했을 때 말이에요. 예, 여러분 화나지 마시고. 예. 그래서 하이닉스 좀 몰아야겠다. 그리고 하이닉스 희소식이 좀 있죠. 난 제일 큰 게 그건 것 같아. 뭐 실적도 실적인데 미국 주식의 ADR 상장하는 거, 뭐 TSMC처럼 우리나라 주식 일부가 거기 상장돼서, 다 상장은 아니고 네, 거기 상장돼서 거기 분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성장세도 높고 미국 거기에 상장이 되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디램이라고 ETF 미국에 상장된 거 하나 있죠. 뭐 낸드 쪽 기업들만 모아놓은, 뭐 샌디스크도 있고, 뭐 웨스턴 디지털, 삼성전자, 뭐 거기에 다 있는데 거기에 절반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인데 지금 뭐 매수세가 뭐 몇 조 단위로 들어왔다. 뭐 그래요. 거기 인기 많더라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사기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직접 상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랑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왜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그래서 솔직히 4배가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제가 분석한, 제가 계산한 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거든요. 나름 신뢰성 있어. 왜냐면 전에 계산한 것들 샌디스크랑 마이크론도 그때 계산했을 때 그때 얼마였지? 샌디스크 $800 할 때였나? 그때 1000 몇 찍을 때도 적정 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1000 몇 찍기 전에,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사실 그때는 안 믿다가 요즘 1000 넘어가는 거 보고 좀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도 전문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계산한 거에 신뢰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몇 프로였지? 한 150%, 그러니까 1.5배? 2배 상승이었나? 뭐 여튼 그러니까 일단 하이닉스가 먹을 구석이 많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로 갔고, 그리고 좀 제가 가진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더 심플하게 좀 줄였어요. 지금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말씀드리면 일라이릴리랑 AAOI 티커가 어플라이드 옵토 일렉트로닉스, 이것도 뭐 광통신 관련주인데 시총이 좀 작아. 근데 얘도 그냥 애널리스트 컨센으로 계산해보니까 오를 구석이 좀 있더라고. 한 7-80% 더. 그래서 일단은 소규모로 사봤어요. 이게 지금은 작년까지 적자였고 이번 연도부터 수익이 날 거라고 지금 해서, 그러니까 이번 컨센도 보고 실적 발표도 보고 더 비중을 올릴까 그냥 일단 고민 중. 일단 지금까지는 수익권이에요. 20% 수익 보다가 이번에 다시 동일 비중 더 매수해서 지금 10 몇 %대로 떨어졌는데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 우버도 가지고 있는데 우버도 이번 실적까지만 기다려보고 실적 보고 판단하려고요.
실적 다 비트하고 가이던스 다 좋으면 얘 조금 더 들고 갈 생각이 있고, 브로드컴이랑 엔비디아 딱 이렇게 지금 통일해서, 원래 그 전에 엄청 많았거든요. 뭐 트레이드 데스크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못 기다리게 해서 실적 발표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마음 바꾼 이유는 트레이드 데스크 이 광고 소프트웨어 기업을 판 큰 이유가 그 넌갭 EPS라고, 그 제가 보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갭 EPS가 있고 GAAP EPS가 있고 넌갭 EPS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넌갭으로 항상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진짜 얘네들이 자기네 사업 가지고 실질적으로 버는 그 수치를 볼 수 있어. 근데 그 갭 EPS는 뭐 약간 뭐 주식 보상이나 뭐 이것저것 반영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 버는 성장세를 보려면 넌갭을 보는 게 맞는데, 얘네가 실질적으로 진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근데 이제 뭐 주식 보상 뭐 이것저것 다 빠지는 걸로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남는 거를 대충 봤을 때는 갭 EPS를 참고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트레이드 데스크를 사실 처음으로 그 갭 EPS 컨센을 봤는데 넌갭이랑 2배 차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는 거야. 갭으로 가면 주식 보상이나 이것저것으로 막 가면은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이 적정 주가야. 그러니까 저는 넌갭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적정 주가 많이 남긴 했어요. 근데 갭으로 보니까 확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그렇다. 그리고 샌디스크도 이번에 봤는데, 샌디스크도 그러니까 넌갭 EPS로 보면은 한 뭐 200% 뭐 지금보다 2배 더 이상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그 증권사에서 뭐 그 외국계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 $1,000에서 $2,000로 목표 주가 상향을 했더라고. 그걸 보고 뭘 보고 이 사람이 그랬을까 해서 이번에 갭 EPS로 저도 한번 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갭 EPS로 계산하니까 $2,000가 딱 적정 주가로 나도 딱 뜨는 거야. 자, 이분도 이걸로 계산했나 싶더라고. 그래서 일단 샌디스크도 그래도 아직 성장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번에 실적 발표 크게 했잖아요. 크게 비트했잖아. 그래서 샌디스크도 들고 갑니다. 들고 가기로 했고, 그 샌디스크, 그러니까 나는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컨센이 있고, 자 보면은 이렇게 추정치 컨센이 있잖아요. 더 투자를,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사서 들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봐봐요. 난 전문가가 아니야. 근데 증권사들은 전문가잖아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측한 것보다 비트를 했어. 이 말은 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전에. 근데 얘들도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얘네가 성장하는 거야. 물론 추정하기 어렵겠죠. 뭐 내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잘 알겠어. 이제 증권사분들도 그런 거 알아보러 다니시겠죠, 당연히. 전화도 해보고 얼마 뭐 팔려가는지 뭐. 근데도 이렇게 63%씩이나 비트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상상하는 거, 증권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이 기업이 성장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샌디스크도 진짜 제가 어느 때쯤부터 거래 시작했냐면 막 여기 이 라인, 이 600라인쯤에서 계산하고 저 샀다가 한 800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200 지금 찍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 그때 저도 컨센을 보면서 했는데 그때 컨센이 대충 한 샌디스크 1500까지 갈 수 있다. 근데 매 실적, 분기 실적마다 그냥 말도 안 되게 찍는 거야. 그럼 제가 참고하는 컨센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더 오르겠지.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그거를 그분들도 수정할 거고, 저도 그분들이 바꾸는 컨센 가지고 할 텐데, 근데 계속 비트해.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비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한 적정 주가가 또 올랐거든요. 이번에도 저도 2000 갭 기준으로는 2000까지 올라가. 지금 여기까지 2000. 여기서 그냥 거의 2배야. 1000 찍었을 때 대비해서. 그래서 더 사기도 했고. 그러니까 증권사가 예상 못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그게 적정 주가까지 안 왔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EPS 꼭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슈카월드의 그 슈카 형님도 보니까 이번 EPS 설명해 주시더만, 그거 진짜 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린이다. 그러면 매출액은 무조건 비트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나온 영업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여기 주식 개수로 나눈 그 주당 순이익 꼭 봐야 돼요. 외국은 무조건 그걸 봐. 그러니까 괜히
실적을 눌렀을 때 이 두 개가 크게 나오는 게 아니야. 진짜 이 두 개를 무조건 보거든. 그러니까 이거 비트 해도 이 EPS 비트 못하면 이게 오히려 떨어지면은 떨어질 수 있는 게 미국 주식이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걸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사고 싶지만 요즘 사고 있는 건 말도 안 되게 비트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 법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좀 주주 친화적 지금 그런 시장 개선하는 법들이 그래도 개정되고 있고 바꾸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사고 있고, 그리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 상장하고 있는 게 난 준비하고 있는 그게 좀 커. 그래서 하이닉스도 일단 샀다는 점. 그냥 좀 집중하려고요. 그냥 잘 나가는 주식에 집중하고 싶어서 최근에 저도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어떤 유튜브에서는 엔비디아를 팔고 있다는, 팔았다 뭐 그런 것도 그냥 대충 봤어요. 뭐 파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엔비디아는 팔면 안 돼. 제가 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는 그냥 미래 먹거리를 계속해서 준비하는 기업이에요, 진짜로. 내가 장기 투자든 물론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이게 재미없긴 해. 아니 난 여기서 그래도 이제 올라타나 보다 한동안 너무 행복했잖아요. 여기 봐요, 이렇게 재미가 없어.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 이제 좀 올라가나 했더니 떨어졌어. 지금 보면은 여기 21선 여기 붙었어요. 여기서 솔직히 사볼만 하다 생각해요. 엔비디아는 미래 먹거리 항상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협력하는 기업들 다 오르잖아. 근데 본인이 안 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야 되는 건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을 사는 게 일단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지금 삼성 하이닉스 오른 이유도 뭐야? 걔네들이 수요가 너무 폭발하니까 걔네들이 팔고 싶은 그 주식, 그 회사들이 팔고 싶은 가격에 팔 수 있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가격 결정권이 생긴 거야. 근데 그 전에 없었거든. 갑자기 뭐 기업들이 우리 이제 안 사. 왜 순환주 경기 그 순환 왜 사이클 기업이라고 불렸겠어요. 막 부족할 때는 엄청 가격 오르다고 막 잘 팔리고 하다가 너무 이제 공급이 과잉되면 떨어지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이제는 너무 사고 싶은 기업이 많아. 너무 필요한 기업들이 많아. 그걸 생각해서 여러분들 하이닉스 뭐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특히 이런 결정권 있는 엔비디아 같이 결정권 있는 기업들은 사세요, 그냥.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 떨어지는 게 제가 이해 안 된다고 했었잖아. 그 이유를 좀 알았어.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제 TPU 칩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 걸 내가 못 봤어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판다더만. TPU 칩 이제 외부에 팔 거다. 그런 뭐겠어요. TPU랑 경쟁하는 엔비디아 칩이 뭐 덜 팔릴 수 있다. 아니면 시장 파일을 좀 뺏기는 거 아니냐. 근데 뺏겨도 돼. 좀 뺏겨도 돼요. 아직도 점유율 엔비디아가 높아. 응? 모르겠으면 바로바로 검색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AI한테 바로. 물론 AI가 잘못 가져오거나 조금 틀릴 수 있어. 근데 어느 정도는 맞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지금 하잖아. 웹에 검색하잖아. 엔간하면 제대로 알려줄 거라고요. 최신 기준으로. 자, 나오죠. 자, 게이밍 분야에서는 엔비디아가 진짜 컴퓨터 쓰는 사람들 알겠지만 특히 게임하는 사람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최고예요. 그건 누구나 알 거야. AMD나 솔직히 잘 안 써. AMD는 CPU에 강하죠. 저도 AMD CPU랑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로 컴퓨터 쓰고 있고 이 조합이 제일 좋아. 인텔은 요즘 그래픽 카드 만들긴 하는데 좀 가성비로 요즘 나오고 있어. 가성비 모델로 싸우고 있고, 요즘은 인텔이 제일 가성비라는 말도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치만 압도적이다, 그냥 엔비디아가. 성능도 제일 좋고. 근데 이제 비싸서 좀 못 사고 있죠. 저도 좀 너무 비싸면 AMD로 갈 생각도 있긴 해요. AMD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엄청 고사양 게임을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솔직히 여기 가서 가성비 가도 돼. 근데 엔비디아가 그래도 압도적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지. 그러니까 GPU가 봐봐, 24년 피크에는 87,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해요. 81. 그리고 26년도에 심화로 75%까지 떨어질 건데, 봐봐, 절대적 우위는 여전하다. 여전하다. 게이밍은 일단 이건 의미 없어. 넘어가. AI GPU 압도적 1위지만 조금씩 점유율 내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냥 시장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런 게 반영된 게 애널리스트 컨센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 엔비디아 GPU가 그래도 계속 이 정도 독점을 할 수는 없다, 떨어질 거다 하고 컨센을 계산한 거고, 저는 그걸 바탕으로 계속 계산하는 거라고. 제가 최근에 계산했을 때가 엔비디아가 얘도 한 70% 80% 더 오를 수 있어. 이 정도 큰 기업이
지금 주가에서 80% 정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그래서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어. 5월 20일 날인가? 그때 실적 나오죠. 그때 하는 말 듣고 솔직히 지금 실적 발표에도 계속 지지부진했잖아. 이 정도면은 이번 5월 20일도 또 말도 안 되게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항상 엔비디아는 비트했어 실적을.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은 또 그거 수정하겠죠. 향후 전망 여전히 좋겠다.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계산해보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아직 여전히 가격 결정권이 있구나. 근데 그건 봐야 되는 것 같아. 얘네들 순이익률이 얼마나 남는지, 얼마나 남겨먹는지. 그러니까 남겨먹는다는 건 그만큼 얘들이 부르는 대로 팔린다. 근데 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좀 뭐랄까 우려가 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데 그냥 계속 들고 가세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생각하는 S&P 500이에요. 저는 엔비디아가 내 포트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존재입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솔직히 엔비디아에 확신 없는 사람도 있을까 싶은데, 엔비디아가 그래서 여기서 막 반토막 날 것 같진 않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하방은 너무 단단해. 근데 위로 갈 수 있는 그게 엔비디아 많이 있다. 너무 단단한 기업이다. 여러분도 좀 확신을 가지고 같이 갑시다.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될 건 매수 매도 추천 뭐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의견이에요. 근데 저는 계속 좋아 보인다라는 걸 계속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투명하게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한지도 다 공개할 수 있어. 뭐 얼마 투자하고 있냐, 그냥 제 전재산 투자하고 있어요. 몇 천만 원입니다. 몇 천만 원 많진 않죠. 근데 진짜 제 전재산으로 투자하고 있고, 계좌도 솔직히 까라면 깔 수 있긴 한데 그냥 몇 천만 가지고 까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어느 정도 작년 뭐 궁금하시면 댓글에 써주세요. 작년이랑 재작년 2년 동안 얼마 벌었냐, 그것도 계좌 저 삼성증권 쓰는데 거기서 뭐 손익 보여드릴 수 있어. 근데 뭐 저는 크게 안 굴려서 뭐 애게 그럴 수 있긴 한데 뭐 퍼센트로 계산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씀해주세요.